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오늘 사실 모실 분은요, 순고쌤이 아니고요. 그냥 고수쌤입니다. 잠시 채널명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희, 한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코로나 수업 때문에 체육 수업을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선생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성기백 선생님 한번 모셔봤고요.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캐로는 서울 선서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기백입니다. 부캐로는 열정기백쌤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등체육 활성화랑 그 외에 여러 가지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플 기기를 이용한 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구독자가 제법 되시죠? 몇 명인지 좀 소개를. 제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사 교직 그쵸, 교직 기준 안에서 지금 27,000명 교직 27,000명 사실상 200만 아닌가요? 이게 너무 그 뛰어졌습니다. 정도 되면 많이 200만 느낌. 완전 저희 이게 업계 자체가 이렇게 파이가 작으니까. 그렇죠. 네. 파이가 작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메이저다. 네, 메이저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제가 원래 이제 목표가 네. 한 1만 명 정도였어요. 목표 달성이네. 네, 목표는 네.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요. 네. 왜 1만 명이었냐면 어쨌거나 제가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한 학교에 교사가 한 교원 수가 4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럼 그랬을 때 한 2명 정도 2명 그 중에서 네, 한 학교에서 40명 정도만 내 거를 구독을 해도 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40명 중에 2명이 몇 %죠? 5%? 네, 5%. 근데 전국적으로 교사가 초등교사 20만 명이 있대요. 네. 20만 명 중에 5%면 몇 명? 네. 몇 명이죠? 20만 명 중에 5%면? 1만 명이죠. 네, 그래서 구독자가 이제 1만 명을 목표였는데 그러면 사실상 1차 목표잖아요. 네. 네네네. 1만 명 하면 입소문 내서 더 많이 퍼질 것이다. 네, 맞아요. 이게 점점 이제 네. 되게 재밌는 게 1만 명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8천 명일 때 맨날 막 보면서 막 몇 명이지? 몇 명이지? 이거를 맨날 했는데 네. 이제 1만 명이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보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이제 않아요. 됐다. 오. 알아서 달성했다. 퍼지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네. 갑자기 구독자가 막 15,000, 거의 막 2만까지 확 올라가지고. 그때 딱 그러면은 만 넘기시고 쫙 올라가신 건가요? 그쵸. 야. 그때 코로나 때 순식간에 아무튼 막 6, 7천 명이 확 올라가지고 15,000이 그냥 넘어갔던.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성기백 선생님의 이 캐릭터, 부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정기백쌤이란 캐릭터 어떻게 탄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열정기백쌤이라는 이름에서 열정은 제가 생각할 때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정이 있는 교사는 뭐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날 때나 다들 열심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학교에서 되게 열정 있는 교사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선배 선생님도 만났었는데 나는 이제 열정 많은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제가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거꾸로 교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번이라고 해서 핵심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수직적인 거 아니고 수평적인 건 원하기 때문에 서로의 닉네임으로 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주번이 됐더니 별명을 무엇으로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해야겠다. 근데 내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기백이란 이름이. 기백 네, 있는 게 그쵸. 이미 열정이 있는 건데. 네, 약간 좀 강한 그쵸. 그쵸, 기상이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정 기백쌤이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열정 기백쌤이란 닉네임이 탄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 체육 수업에 대한 거꾸로 교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교실이 수업에 이제 아이들이 먼저 해당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약간 선학습? 네, 맞아요. 이후에 수업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는 형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상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거꾸로 교실의 가장 한계점이 아이들이 정말로 수업 전에 그 학습을 이렇게 보고 오느냐? 네. 네, 영상을 보고 오느냐 안 보고 오느냐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저희 반 애들은 정말 95% 이상 보고 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오지 않았을 때의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혼난다?
페널티, 네. 혼난다라는 용어는 요새 좀 위험한 용어고, 네. 그런 페널티들이 있기 불편해진다. 때문에.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요새 제가 이제 한 2020년부터 저희 반에 이제 제가 이제 정한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체육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뇌 발달과 체육을 연계짓고 있는 사람인데 숙제를 안 해오거나 과제를 안 해오면 네. 방과 후에 저랑 같이 운동장을 6바퀴를 뛰어야 돼요. 같이 뛰는 거예요, 네, 저랑. 운동. 네. 왜냐면 저도 같이 뛰면 체벌은 네.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드림 영상이란 거를 보고 올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물론 뭐 안 보고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안 보고 와도 괜찮은 게 거꾸로 교실이라는 게 영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래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서로 동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안 보고 왔으면 내가 아는 거를 알려주면서 나도 배우고 얘도 배우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애들끼리 막 하다 너 안 보고 왔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안 하나요? 왜냐면은 이제 항상 동료 학습이 중요하고 말하는 네가 더 많이 배우는 거야 라는 그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친구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네.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사실 체육을 좋아하신다라는 그 포인트도 사실 궁금한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과목은 있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왜 하필 체육을 또 특히나 좋아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네, 운동을 이렇게 못하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체육 시간이 즐거웠겠죠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쭉 관심을 갖고 왔는데 또 재밌는 거는 대학교 교대는 과는 체육교육과를 안 갔어요. 과학교육과를 갔고 네.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가 있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에 가면 남자밖에 없대. 그래서 야 그게 많이 과학교육과에 가면은 좀 더 네. 과학적으로 막 성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과학교육과를 갔죠. 뒤에도 네. 약간 거짓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뭘 제일 좋아하죠? 체육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체육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안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싫어하잖아 오히려 좀.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재밌게 하고 이러니까 옆반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신규 때 나 성기백 선생님 반으로 갈래요라는 말 이런 말 나오니까 애들이 막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교육을 잘 안 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제 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유튜브 채널명에 네네네. 왜 그 본인은 이제 체육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체육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고 열정 기백생 체육을 왜 네. 빼고 그쵸.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한데. 네네. 처음에는 성기백이었어요. 다들 유튜브 처음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성기백 TV 뭐 아니 성기백 그냥 본인 아니, 이름, 아니, 본인 이름. 근데 이제 2018년 정도가 됐을 때 이미 교직사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데는 다 유튜브가 한창 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왠지 교직사회도 유튜브가 올 것 같고 그래서 네. 나도 채널명을 좀 만들고 그 채널 아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좀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기백반 체육교실이라고 할까? 네. 열정 기백쌤이라 할까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백반 체육교실로 갔어요. 그랬다가 아니야 욕심이 많아서 나는 체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는 초등교사지 체육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정 기백쌤으로 하고 이제 체육도 올리고 여러 가지 뭐 교실 놀이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배움 중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참여 영수 거꾸로 교실 이런 것도 올려서 이제 채널명 열정 기백쌤으로 했습니다. 욕심쟁이네요. 결과적으로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니, 근데 욕심 부려서 막 이것저것 올렸는데 결국에는 체육만. 체육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바꿔야 되나? 내가 약간은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이러니까 네. 아니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고 워낙 또 일타시니까 그쪽을.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고민입니다. 너무 예전에 그 유행어 있었잖아요. 열정 그런 네, 것처럼 그런. 너무 이렇게 열정을 외치다 보면 모든 사람 또 열정을 요구하고 본인도 그렇죠.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뭔가 열정적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소진되는 느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험 혹시 없으세요? 예전에는 한 진짜 2019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게 이제 대학원 다닐 때가 2012년이거든요. 12년. 그때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한 10년 열심히 살았는데 2019년까지는 정말 성장의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무슨 게임? 스타크래프트. 네. 스타크래프트. 그 전에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여러 가지 워크래프트도 하고 워크래프트 해야지. 듀운 486 TV로. 네네네 뭐 많이 했는데
그런 게임을 하고 나면 항상 허무한 게 게임은 항상 유행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캐릭터를 키워보자.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19년까지는 막 성장하는 마음이 있었고 했는데 스스로 약간 RPG가 되셨네요. 예, 그쵸. 아, 저는 이제 저희 반 애들한테도 항상 네. 게임 캐릭터 말고 너의 캐릭터를 캐릭터를 키워라, 키워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 2020년 2학기 때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아. 진짜. 왜냐면 그때 너무 떴어요. 그러니까 왜 떴냐면 체육이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수업 때 이제 코로나 체육 수업 어떻게 할까 해서 확 떴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애플 쪽으로 해가지고 기기 다루는 것도 어느 정도 능숙한 게 있었고 네. 플러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확 떴잖아요. 아, 근데 네. 결국에 블렌디드 러닝이 거꾸로 교실이잖아요. 네. 네. 거꾸로 교실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막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찾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몸이 먼저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쵸. 거절 안 하셨구나. 네네. 네네. 네, 맞아요. 예스맨. 네, 그랬는데 제가 정말 건방지게 2020년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자.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절대 하지 않고 흥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오케이를 하면서 막 했더니 2020년 2학기 때 동시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7개가 있었어요. 네, 7개를 막 네.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학 자료 2개 만드는 거, 네.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 뭐 인천대학교 대학원에 다 강의도 나가고, 뭐 책도 다른 거 하나 쓰고, 원격 연수 2개 찍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야. 교구도 만들었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지옥에 산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지옥이었냐면 그 내가 만든 쳇바퀴 지옥.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세요? 네. 그 끌고 가는 그거 막. 나태지옥 나태지옥. 나는 매일매일 원고 마감에 이걸 했는데 진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데 내일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내일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야. 버티면서 나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됐더니 2021년 뭐 22년에 정신적인 이제 현타도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싫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백관 체육교실 영상을 네. 만드는 게 영자만 들어도 막 어머. 너무 싫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2개씩 만들었어요. 2019년에 뭐 확인해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후로는 막 일주일에 한 개만 올리면서 방학이 되면 아예 그냥 안 덮어버려요. 하고. 네. 아무것도 네. 안 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2월이 되면 다시 필요해, 근데 막 하려고 하고 네. 막 그랬다가 그렇게 정신적인 번아웃이 되니까 딴짓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고 그래서 2020 연우 선생님들처럼 네네네. 그렇죠. 지칠 네. 때 네. 더블롤 이런 거 아, 보시고. 그렇지. 요새도 당연히 봤고 그 당시 제 뭐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명작입니다. 병원이 네, 형님. 뭐, 네. 뭐 킹덤부터 해서 네, 뭐 사랑의 불시차 네. 뭐 아무튼 뭐 다.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재밌게도 게임에 중독이 된 거예요. 무슨 게임? 어떻게? 포켓몬 유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포켓몬 유나이트. 롤 아세요, 롤? 네. 네, 롤 같은 이제 게임인데 롤처럼 5대5로 포켓몬 유닛들이 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싸우는 막 이런 게임인데 저희 아들이 먼저 이제 닌텐도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좀 친해져 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독이 됐냐면 한 7개월 가량을 그걸 했는데 평균적으로 네. 하루에 3시간을 했더라고요. 정말 평균적으로. 주말에는 8시간씩 했어요. 설마 잠깐 아이도 설마 그만큼 아이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아빠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아빠 맨날 게임만 해요, 엄마?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제 벗어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정말 그러면 확 빠지시네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일종의 뭐지 슬럼프는 아닌데 뭔가 지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뭔가 딴짓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돌아온 이제는 맞아요. 에너지를 좀 정점을 채우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열정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진되기 마련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찾으셨습니다. 그럼요. 선순환 오. 구조를. 네네. 균형점을.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해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맞아. 마음이 막 정신이 안 무너져요. 맞아. 네. 몸이 맞아. 먼저고 그 다음에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지치게 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음. 그 예전에 찍었던 체육 관련된 영상 중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영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베스트? 아직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음. 어떤 영상인지 한번 느낌만. 우선은 네. 예전에 스포츠 스태킹 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조회수가 43만 회 정도 돼요.
제 1위고 네. 그렇게까지 뜰 줄 몰랐는데 야, 이 코로나 때 확 뜬 거죠. 네. 스포츠 테킹이라는 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뭐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디자인 싱킹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네.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수요자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주면 이제 컨텐츠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스포츠 테킹 영상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1인칭,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360도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마에 달고, 그다음에 이제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이렇게 놓고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었더니 되게 이제 그 영상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냥꾼을 피해라라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저희 아들이 이제 집에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빠가 맨날 집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도 옆에서 맨날 그런 거면 막 조기교육. 맞아요. 네. 조기교육이라 하면 할 수 있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러면 막 고민을 하더니 아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막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되게 괜찮은 거죠. 피구랑 술래잡기가 결합된 활동이었는데 그냥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 그 영상을 보시면 제 아들이 막 설명하는 것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거의 95,000회? 그래서 되게 인기 많다. 네. 근데 저희 아들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되게 뿌듯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뭐 저작권 주면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쏠쏠하니. 헷갈리는 게 피구랑 술래잡기를 접목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이 있는데 네. 술래가 3명이 있고요. 공을 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도망가겠죠. 도망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피구공을 던져서 맞으면 이제 나무가 돼요. 아웃이 아니라 나무가 돼요. 다른 나무가 돼서 이렇게 하고 네. 있으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네, 그러면 친구가 와서 팔을 땡 해주고 땡 또 다른 해주고 친구가 또 땡을 2번 되면 두 다시 번을 만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얘는 공을 던졌는데 저 공이 굴러가면 주워서 다시 막 던지고 그러면 네. 던지고. 계속 그렇게 되겠네. 네네네. 무한 반. 나태지옥처럼.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끊임없이 계속 일해야 네, 술 채우게 하는 맞아요. 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술래가 네. 너무 힘들면 그냥 네.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네가 사냥꾼에 하면서 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훌라후프가 있어서 거기 네. 안전지대예요. 거기서 좀 쉴 거기서 수 쉬고. 있고. 쉼터. 뭐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선순환은 되겠다. 네, 재밌게 이제 운동하는 네. 그런 활동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체육 수업으로 사실 키워드가 맞춰져 있지만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굉장히 또 균형을 찾았지만 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선생님 어떤 일들을 더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의 이제 기백반 체육교실의 탄생 배경은 3가지 교집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체육이죠, 당연히. 체육? 그래서 네. 이제 티처런이라는 이제 체육 교사교육 공동체 모임을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기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년째. 저희 학교에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제 모여서 네. 체육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 하면서 체육 전문성을 신장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참여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초대해드리면 되고요. 티처런입니다. 네, 티처런.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 교실이었어요. 2015년에 이제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핵심교사, 그러니까 주번이라는 핵심교사가 됐고, 이제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강의를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체육이었지만, 2014년에 한번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거꾸로 교실로 더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거꾸로 교실로 먼저 더 이렇게 강사의 반열에 올라섰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디딤 영상이란 게 필요했으니까 체육 디딤 영상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애플도 요새는 안 하지만 애플 미더비라고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있었고, 이제 그렇게 3개가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모이는 거예요. 진짜 바쁘게 살았죠. 네. 2016년부터 뭐 18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3개가 있으니까, 야. 네, 뭐 그렇게 이제 네.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인천대학교 네. 대학원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경인교대가 아니고 인천대학교. 네, 인천대학교에 이제 겸임교원으로 사범.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스포츠 문화 컨텐츠 개발학과예요. 스포츠 문화 컨텐츠 개발학과.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제가 유튜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여기 하시는 분도 그런 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든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싱킹 마인드셋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가 뭘지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떤 스킬로 만들 거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을 15주 동안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네, 커리큘럼 세우고 지금 이제 한 2주 수업 들어갔습니다.